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인균의 국방TV와 군사TV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전혀 다른 채널입니다. 국방TV는 군사 안보에 대한 그 평론, 그리고 국방정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군사TV는 순수하게 군사 관련한 소식, 그리고 무기체계 해설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채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이 뉴스 그리고 해설을 계속 해드리는 이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계의 군사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0년간 대한민국의 영해를 수호했던 국산 전투함 3척이 동시에 퇴역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30여 년간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했던 3척의 한국형 전투함이 오늘 진해 군항에서 저녁식을 갖고 해군 전투장비 목록에서 해제된다고 해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역하는 함정은 울산급 호위함인 마산함과 경북함, 포항급 초계함인 순천함 등 3척입니다. 2000톤급 호위함 4번함과 5번함인 마산함과 경북함은 지난 1985년과 86년에 각각 주역에서 해역 함대에서 활약해왔으며 환태평양 군사훈련인 림팩 그리고 해군 사관 생도의 세계 순항훈련 등을 소화하면서 세계 각국에 한국 해군의 존재를 알린 함정입니다. 1200톤급 초계함인 순천함은 취역과 동시에 이 함대에 배속돼서 북방 한계선 즉 NLL 수호작전에서 활약하기도 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대청해전에 참가해서 강력한 화력으로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전역한 함정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군 제8 전투훈련단의 예비역 함정 목록에 편입되어 예비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좀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마지막에 8 전투훈련단에 예비역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해군은 예비역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해군에 문의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이것이 예비역 즉 치장물자로 되어서 나중에 뭐 혹시 전쟁이 발생하면 다시 현역에 복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일단 8 전투훈련단에 배속을 시켜 놓아서 함포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쓸만한 장비들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떼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외국에서 또 싸게 또 우리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싸게 군함들 이런 거 거의 뭐 $100 이런 식으로 공여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나타나면 그런 식으로 싸게 또 공여를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뭐 서울함이나 울산함 이런 것들처럼 공원으로서 활약하게 되고, 서울함 같은 경우는 지금 양화대교 옆에 그 한강공원에 있고요. 울산함은 울산의 그 장생포죠. 장생포 고래박물관 옆에 또 공원으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굉장히 거기는 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서울함은 그냥 뭐 거의 뭐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 밖에 안 되고, 울산에 있는 울산함은 뭐 안에 가면 사진 촬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잘 되어 있어서 견학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견학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울산함급의 마산함과 경북함 그리고 PCC 초계함인 이 순천함이 주인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영원히 이제 퇴역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되겠죠. 아무튼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를 수호해 주었던 이런 군함들,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군함을 이 시대에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 시대에 그 군함을 가지고 우리 해군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북한의 간접선을 때려잡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NLL 도발을 억제를 하고, 또 NLL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강력한 화력으로 북한의 고속정들 작은 군함들을 격침시키기도 했던 그런 군함들입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해군이 더 선진화된 더 강력한 그런 정상급 호위함, 정상급 구축함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군함들이 참 눈아래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해군이 정상급 구축함 만들고 있지만 이런 군함들에 비해서는 정상급이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하면 상당히 뒤처진 그런 군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드는 거 정말 앞서가는 그런 군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은 뭐 충분히 그런 능력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조선 능력이 세계 최고니까 당연히 그런 능력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큰 꿈을 가지고 해군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중국 해군 소식입니다. 중국이 방글라데시에 두 척의 053H3형 호위함을 헐값에 양도했으며 이 호위함 두 척이 방글라데시로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해군이 중국 해군에서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헐값에 매입한 053H3급 호위함 두 척이 개조공사와 인수식을 마치고 방글라데시로 출항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해군 관계자는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중국 해군의 퇴역 053H3 호위함인 521함과 522함을 인수했으며 두 함정은 인수식 직후에 방글라데시를 향해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 해군이 인수한 호위함은 지난 2018년 6월 중국 해군에서 퇴역한 함정으로 만재 배수량 2,400톤급의 호위함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해군에 이 함정을 이양하기 전 YJ-83 함대함 미사일과 HQ-7 함대공 미사일 등을 개수하고 노후 장비를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했으며 최근까지 방글라데시 해군 인수 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맡았습니다. 중국이 방글라데시의 미사일 호위함을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벵골만 일대에서 세력 확장을 하고 있는 인도 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은 최근 방글라데시 해군의 신형 초계함을 염가에 판매하는 등 인도 인접국의 해군력 강화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군함, 여기 보이는 이 군함입니다. 이게 이제 지앙웨이2라고 하는 군함인데 이 지앙웨이2급 호위함 2,400톤이에요. 이것을 이제 F-19라는 이제 방글라데시 해군의 한 번을 지금 이제 도색을 해서 붙였는데 이게 이제 두 척이 방글라데시에 거의 공짜로 마치 우리가 필리핀에 거의 공짜로 초계함 줬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거의 공짜로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거의 공짜로 초계함을 주고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필리핀하고 방산협력 좀 하고 더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포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방글라데시에 이렇게 군함을 공짜로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바로 인도 해군을 좀 대신 맡아달라. 그게 힘을 좀 보태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해군 같은 경우는 인도의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리랑카, 그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임차, 말은 임차라고 쓰고 실제로는 뺏었습니다. 그 한반토타 항구를 99년간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중국 해군이 군용항으로 전용해서 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코앞에다가 중국이 보급기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인도의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방글라데시를 조금 더 무장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차도 살인지계죠.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 다 할리니까 좀 벅차니까 방글라데시를 조금 키워줘서 인도를 견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뭐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뭐 대만, 일본, 한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무장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에워싸는 그런 거하고 거의 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의 퀄리티 그리고 능력과 중국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의 퀄리티 그리고 능력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된다는 거 정말 답은 훤하게 나오죠. 중국, 방글라데시 이 라인에, 중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리고 파키스탄, 이란 이 라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인도 이 라인에 설 것이냐, 뭐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세고 잘 사는 데 서는 게 이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말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경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인 쿠웨이트 공군용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초도기가 출고 후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쿠웨이트가 주문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중 캡터 E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최초의 기체가 23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레오나르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첫 비행에 성공한 기체는 지난 2016년 쿠웨이트가 주문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 버전으로 유럽이 자랑하는 최신의 A사 레이더인 캡터 E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기체입니다. 쿠웨이트가 도입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체는 원개발국인 영국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공군이 보유한 기체보다 더욱 성능이 개량된 기체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는 물론 사정거리 560km에 달하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스톰 섀도우도 탑재해서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쿠웨이트는 28대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무려 86억 달러에 구매했는데요. 이는 대당 3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미국의 F-22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쿠웨이트는 내년부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경쟁 기종이었던 F-18EF 슈퍼 호넷도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수량인 28대를 동시에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오일머니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지금 쿠웨이트 국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트렌치 3 버전, 최신 버전이에요. 그리고 캡터 E, A사 레이더가 장착된 최신 버전인데 이게 트렌치 3이기 때문에 이 공대지 폭격 능력도 상당히 갖추어진 그런 아주 멀티롤 전폭기입니다. 거의 스텔스기가 아니라면 이 유로파이터 트렌치 3에 대적할 그런 전투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성능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 그리고 더 문제는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든다. 이런 게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스톰 섀도우라고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 사정거리가 무려 540km입니다. 자, 쿠웨이트가 540km 사정거리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장착을 했다면 이거 누가 겁나겠습니까? 바로 이란이 되겠죠. 그래서 쿠웨이트에서 딱 이렇게 해서 조금만 가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나타나고 호르무즈 해협 안 가더라도 그냥 뜨면 거기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거 굉장히 간이 좀 쫄깃쫄깃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더 재미있는 것은 쿠웨이트가 자기네들 이제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켰는데 그때 경쟁했던 기종이 미국의 슈퍼호넷이었습니다. 슈퍼호넷하고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경쟁을 했는데 슈퍼호넷을 하지 않고 쿠웨이트는 이 타이푼을 했습니다. 그런데 28대 전투기 도입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타이푼을 도입을 해놓고 미국이 니네들 그럴 수 있어? 니네들이 후세인이 쿠웨이트 점령해가지고 니네들 나라 뺏기고 멸망할 뻔했을 때 니네들 누가 도와줬어? 우리가 걸프전 해가지고 살려줬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배신하고 지금 지난번에 중국의 PLZ-45 자주포 사는 거 그거까지는 내가 용서해줬는데 이거 지금 우리 전투기 이걸 지금 안 샀어? 이거 니들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쿠웨이트가 그게 아니고요. 2개 다 살려고 했어요. 해가지고 28대, 원래는 28대 살려고 했던 전투기인데 이거 유로파이터 28대를 샀더니 미국이 발끈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고는 미국의 슈퍼호넷 또 28대 또 사버렸습니다. 정말 참 돈이 많아서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왜 슈퍼호넷을 안 샀을까요? 슈퍼호넷은 알-야마마 사우디에서 하는 것이죠. 그 중동의 왕족들이 하는 건데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구매하면서 원래 정상가보다 한 2배, 3배 뻥튀기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서류 조작해주는 그 가격으로 그 회사에다 좀 더 가격 좀 더 쳐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왕족들이 싹 나눠 가지는 이런 거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미국은 잘 안 되니까 유럽은 계산서 적자한 대로 다 적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로파이터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고요 해가지고 슈퍼호넷 또 샀는데 그 슈퍼호넷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야마마가 안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쿠웨이트 공군이 뜻하지 않게 슈퍼호넷 그리고 유로파이터 해가지고 공군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강해지고 한 그런 우연한 사건이 생겼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이제 비행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